이재명에 대해서 경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갑자기 김두관을 응원하고 싶어지는데 모 김종관 역시도 내올 것 없는 그런 인물이지만 그쪽 세계에서는 친문제인 개로 나름 이재명에 대해서 대항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정치적 계산을 했겠죠. 저는 김두관의 속을 다 들여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어차피 중도에서 멈출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차기 대권 후보로 김두관이 노리고 지금 당대표 출발을 하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두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에서 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번 자신의 출마는 눈에 많이 보이는 민주당의 붕괴를 온 몸으로 받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체제로 가고 저렇게 이재명이 막 나서고 하게 되면은 민주당은 골로 한다, 붕괴한다. 민주당의 붕괴를 김두관 자신이 막겠다. 그러면서 김두관은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여소야대 전국의 거대 일당으로 책임을 거슬러 가지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의 파괴의 병을 키워왔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다양성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토론은 언강생신입니다. 토론할 수가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토론은 물 건너가는 정당 1인의 지시에 일혈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김두관 말 잘하네요. 갑자기 제가 김두관을 응원하고 싶다니까 민주당 저장대에서 이어서 김대중은 김두관은 화해통합이나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도 아니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야기를 했던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에서는 흔적도 없이 실종된 지 오래다. 지금 이 원을 제거하고 소독 치료하지 않으면은 민주당의 붕괴는 명확할 것이다. 자, 어제 TV조선 주간으로 해서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 4명의 첫 토론회가 있었죠. 물론 여기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김건희 여사의 문자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한동훈 후보, 그 정무적 판단이 과연 옳았냐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장이다. 왜냐면 이래 후보가 늘 검증 대상에 많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영원 후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한동가 여사 문자가 사과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는데 문자 원문을 보면 김 여사가 사과 이사를 명백히 밝힌 걸로 보인다. 공적 사적을 떠나서 당사자 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당사자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동훈 후보가 정해서 여사가 사업가의 뜻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 사적인 연락으로 답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윤상현 후보 그 다음에 원인 후보는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발언을 자제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공망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진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지금 무의미합니다. 총선 이미 다 창피했는데 무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의 오판을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하는 지적 아니면 그거를 보완을 해야 되겠죠. 정무적 판단이 아무래도 본인이 미숙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기존 정치인들을 좀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정무적 판단은이 꼭 그 두뇌 회전이 빠르다. 뭐거만 가지고 정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본인 감각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걸 빌리는 거지 다른 참모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판단을 하지만 참모들 의견도 갈릴 거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갈리면 최종적인 판단은 자기가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당시에도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참모들 특히 정치를 잘 아는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봤다면 저는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김건희 의사가 사과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걸 사과를 이끌어내서 작품을 만드는 게 집권당 대표의 역량이 드뇨. 근데 하물며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품을 못 만들었다. 내지는 거기에 아무런 5번의 문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거는 정부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초창기에는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여사의 문자가 사과하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는 사과의 뜻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 이거 굉장히 다른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한동훈 후보가 아니 문자는 그렇게 왔는데 바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사과할 뜻이 전혀 없던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마 훨씬 더 신뢰가 높아졌을 거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의 김건희 여사 문자에 대응하는 정무적 판단에도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아니 그런 문자가 왔길래 그 문자만 보면 문자 우리 전문다. 공개됐으니까 그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사과 의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자를 보고 사과 의사가 있구나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런저런 알아보니까 전혀 없더라. 만약에 처음부터 이게 지난 주말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해명을 했으면 한동훈 후보가 이 문제 관련해서 오해를 받지 않아야 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대응을 좀 잘못하거나 뭔가 중간에 옅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장대로 주변에 확인해봤더니 사과할 뜻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포기했다는 아니면 추가로 뭘 했다든지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이제 좀 제 나름대로의 아쉬움을 갖고요. 근데 이런 한동훈 후보의 해명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진중권 교수인데 오늘 새벽에 조금 전에 SNS 김건희 여사와 자기가 통화를 했다. 총선이 끝난 직후 그 4월 10일 총선이 끝났지고 통화해서 보니까 57분 통화를 했더라. 근데 통화가 처음이 아닌 모양입니다. 2년 만에 전화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못한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얘기를 해가면서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진중권 교수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동훈 후보의 주장을 다소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거는 총선 끝나고 난 뒤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거는 1월 15일부터 25일 사이에 5개의 의문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있는데 진중권 교수가 지금 얘기한 거는 총선 끝나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육하원 측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일까지 내가 사과할 의향이 분명했는데 그 얘기를 주변에 협의를 하니까 꾸 말려서 결과적으로 사과를 못했다. 아마 이 대략 흐름이 이런 걸로 보이는데 그게 날짜가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걷고 말린 시점이 19일이 15일이나 3일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거거든요. 왜 이걸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거죠. 적어도 15일부터 23일까지 1월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보면 사과 의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권당의 대표 정도의 정부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과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과를 안 하려고 해도 그거를 사과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거는 사과할 의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요게 기회죠. 기회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그때 딱 그 입장을 가지고 인성 대통령이나 아니면 누구하고 아니 여자가 사과할 뜻이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왔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부질없는 짓이다. 님이 다 끝났는데 이런 얘기하지만 그니까 정무적 판단을 하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문자 씹고 그냥 놔두니까 며칠 사이에 벌써 김건희 여사의 귀를 딴 사람들이 잡은 거죠. 그래서 사과하면 지지율 또 떨어집니다. 말 귀를 딴 사람들이 잡으니까 또 거기에 김거 여사가 귀가 야른 것이 그러니까 그 갭이 얼마냐 도대체 여사가 문자를 보낸 시점과 주변에서 거고 말렸던